간이 과세자라. 세금을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시장의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간이 과세자는요. 세율이 낮습니다. 예, 세금을 적게 낸다는 뜻이에요. 왜? 소상공인이니까. 영세 자영업자니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냐? 영세 자영업자 내지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얼마냐? 연매출로 따지면 지금 현재까지는 8천만 원 이하예요. 8천만 원 이하. 예, 8천만 원 이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는요. 세금을 일반 과세자하고 다르게 세금을 매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좀 올린다. 좀 올린다. 8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세금이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많으면 4%, 적으면 1.5%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일반 사업자는 무조건 10%잖아요. 그죠? 일반 사업자. 무조건 10%입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1.5에서 4%라는 뜻. 이거 굉장히 적게 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 원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도 보이시죠?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1977년에 1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간이 과세자의 기준을.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기준을요. 1979년에는 2400만 원을 올렸고요. 1988년에는 3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48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8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8천만 원. 갑자기 엄청나게 올렸죠. 갑자기 엄청나게 올렸죠. 제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 정부다.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정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업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그대로 뒀지만 이게 4,800만 원까지 그냥 놔뒀지만 이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8천만 원까지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1억 원을 올린대요. 이거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엄청나게 과세 기준을 올려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표를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윤석열 정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도 부가가치세 과세자의 기준을 1억으로 올린다는 사실은 결국은요. 결국은 포퓰리즘의 일부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요즘 같을 때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하는 것 이거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내가 8천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세금 내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경기가 지금 빠져도 이렇게까지 빠지나 싶을 정도로 물건이 안 팔립니다. 식당이 안 됩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올려준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이게 2022년까지 기준이에요. 1년에 8천만 원 매출이 안 되는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 자영업자 중에. 와 엄청나죠. 200만 명이면 여러분 보세요. 2019년에 160만 명이 2022년에 200만 명. 3년 사이 25% 40만 명이나 늘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밑으로 내려온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장사가 안 돼서. 그만큼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가 엄청난 현장 경제에 타격을 줬다. 그래서 세금을 이게 간이
아주 적게 세금을 올리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대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도요 어마무시하거든요. 하필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입방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쓴 거다. 그렇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금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게 처음에 말입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점점 매출이 줄어서 1억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도 늘어나는 걸 보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줄어드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에 했을 때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보면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겠구나 그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하게 돼요. 간이세금, 간이 과세자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2,24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수 감소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산을 했을 때 국회 예산처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조 1,22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올렸잖아요. 또 1억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2배로 올렸을 때 이 정도니까 뭐 2천만 원까지 올렸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절반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래도 절반 정도는 한 6천만 원, 6천억 원, 7천억 원은 저게 나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1,000억 이상의 어떤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수 감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자영업자가 좀 덜 망하게 경기를 살려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죽을 울리는 거 저는 이게 자영업자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세금을 낮춰주면 조금씩은 내려가니까 나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북적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일단 없어야 돼. 인건비 부담.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저녁에 손님이 없어요. 주 52시간제 빨리 개정을 해야 돼요.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한꺼번에 16시간을 없애버렸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개혁이 없이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자영업자들 부채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간이 과세자에게 기준을 올려서 세금을 낮춰주기는 하지만요. 자영업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기는 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장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부채를 줄여주는 방법이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자영업자를 위로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핵심을 꿰뚫고 그 핵심에 대한 치료가 돼야지 시장이 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지금 경제의 가장 큰 이슈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건가요? 저는 그게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또 지금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